교학 교장의 거꾸로 가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밀도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어떤 게 루비고 어떤 게 사파이어인지 구분이 가십니까? 구분이 가죠, 그죠? 빨간 게 루비고 파란 게 사파이어겠죠. 우리가 이런 걸 바로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겉보기 성질이란 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 성질이란 무엇이냐? 바로 색, 맛, 냄새 이런 것들 같이 인간의 감각이나 간단하게 도구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성질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어떤 게 다이하고 어떤 게 큐빅인지 구분이 갑니까? 구분하기 어렵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의 특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한 물질을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얘의 종류가 바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밀도를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밀도라는 물질의 특성은 무엇이냐? 밀도란 물질의 질량만이 아니라 부피까지 고려해서 무거운 정도를 비교한 걸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을 밀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런데 이때 질량의 단위로는 주로 g을 많이 쓰고요. 킬로그램이나 부피의 단위로는 밀리리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밀도의 정의만으로는 밀도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 C, D의 금속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금속을 뭐가 뭔지 몰라요.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는 똑같은 것들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똑같고 어떤 게 다른지 질량과 부피를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찾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찾아보세요.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자,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죠. 뭐 질량이야. 크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부피는 그냥 금속이 똑같아도 크게 만드냐 작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A, B, C, D라는 금속들은 각각의 물질의 특성을 보면 구별이 가능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물질의 특성 중 우리는 밀도를 이용해서 한번 구별해보자라는 거죠.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분수로 바꿔주면 되죠. 5분의 40, 8이죠. 5분의 15, 3, 10분의 80, 8, 10분의 3, 3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A랑 C는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랑 D도 파란색으로 할게요. B랑 D도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은 각각 고유한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밀도를 가진 물질이면 다른 D라는 금속을 봤을 때 얘도 3이라는 소리는 무조건 같다는 거예요. 다른 거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밀도는 물질의 양에는 상관없이 일정하지만 물질마다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밀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물질마다 밀도가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정한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분자의 질량이 더 큰 물질들은 더 무겁겠죠? 그게 바로 밀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밀도는 처음에 제가 어, 조금 더 무거운 정도를 말한다고 했죠. 자, 얘랑 얘를 지금 비교해보면 둘이 분자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분자의 질량이 얘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 각각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질량에 의해서 밀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즉, 물질마다 밀도가 다른 이유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보충을 하자면요. 참고로, 밀도에 의해서 뜨고 가라앉음이 결정됩니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으면 뜹니다. 즉, 질량이 무겁다고 해서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밀도가 무거워야 가라앉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나무배가 있어요. 이거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자, 100kg짜리 나무배. 100kg짜리 나무배 100kg지만 무겁지만 물에 뜹니다. 자, 그런데 1kg짜리
1kg짜리 쇳덩이가 있어요. 1kg짜리 쇳덩이.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뜹니다. 질량은 얘가 더 크지만 밀도는 물보다 이 나무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나무는 뜹니다. 그런데 쇳덩이는 질량은 굉장히 작지만 물보다 훨씬 질량이 작겠죠. 물은 1리터만 돼도 1kg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쇳덩이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조금 심화 과정입니다. 자,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물체끼리 밀도를 비교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빽빽한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빽빽하냐라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체는 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액체는 살짝 떨어져 있고요. 분자들이. 기체는 분자들이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물질이어도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밀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밀도가 큰 거는 바로 빽빽한 애들. 고체일수록 밀도가 주로 빽빽한 경우가 많습니다. 밀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밀도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물과 얼음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예요. 물과 얼음이 더 분자 구조가 이제 많이 빽빽하지가 않거든요. 물이 더 빽빽해요. 얘는 좀 예외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심화 과정을 배우게 되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주로 고체는 온도가 낮으면 주로 고체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물질일 때. 자, 밀도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과학뿐만 아니고 수학에서도 나올 거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